월드컵 이후에 답답했던 마음을 좀 풀어줄까 했는데 또 이렇게 황당한 장면도 연출이 됐습니다. 또 다른 증인으로 출석했던 축구협회 관계자는 태도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문제가 된 장면 보고 오시죠. 문준희 위원장, 심판계 마피아 보스입니까? 설명할까요? 심판은 교육, 배정, 평가 세 군데로 나눠서 그걸 누가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저기 있는 자세 똑바로 하십시오. 공손하게 대답하십시오. 아까부터 지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고 있는데 여기는 국민의 민의의 전당입니다. 여기는 국민의 룰로 돌아가고 거기는 끼지 마시고 좀 아침부터 잠시만요. 공손하게 대답하세요. 아니, 시간 멈춰 주십시오. 제 말을 들어야 할 거 아니오. 물었으면. 잠깐만요. 시간 멈춰 주십시오. 예, 물론 의원들도 질의를 하면서 저렇게 소리 지르는 건 좀 안 하시는 게 어떨까 싶기는 한데 주머니에 손을 꽂기도 하고 외치는 의원을 향해서 거기는 좀 끼지 마시라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저 증인의 태도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국회가 좀 천시되고 이제 국회에 대해서 나쁜 국민적 인식이 있다 하더라도 국회는 대의민주주의 국민들을 대표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예. 질의하는 국회의원은 아무리 저 정인들이 우습게 보더라도 국민을 생각한다면은 저런 주머니 속에 갖다 그것도 답변을 하는 그런 자세, 평상시에 질의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답변 순서를 기다리면서 앉아서 주머니에 손 넣고 있는 거 가지고 심히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이제 심판위원장으로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선자리에서 저렇게 손에 주머니를 넣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그런 자세예요. 그러니까 예. 정몽국 축구협회장이 저 단면만 보더라도 축구협회가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보면서 그냥 월드컵 같은 그런 국민들 한결같은 좋은 성적을 바라는 그런 국민들 기대에 그냥 보답하지 않는 그런 건방지고 그냥 정말 저도 저 장면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걸 저 위원께서도 저 장면만 가지고 호통친 거 아니에요. 다른 위원들 하는데 답변하는데 그냥 아주 그냥 못마땅하게 여기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하는 그 분위기라는 게 네. 다른 위원들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게 저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질문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 참가국 개수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심판들도 좀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축구 팬들 탓을 하는 발언을 좀 하더라고요. 신문선 교수님. 네. 우리나라에서 심판하기 힘든 게 지면 심판 탓을 하느라고 심판 배출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상황에 맞지 않는 답을 했던 것이죠. 예. 아까 우리 김성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스포츠 산업은요 서비스업이에요. 왜 월드컵을 앞두고 말이죠 티켓을 땄는데 일본과 경기 때도 관중이 텅텅 비었을까요? 그리고 상암 경기장에서도 또 A매치 할 때 관중석이 텅텅 비었을까요? 축구를 생산하는 생산자 입장인 축구인들, 거긴 심판도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서비스에 대한 그 생각이 이렇게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심판 문제에 대해서도 말이죠. 이번 월드컵에 한국 심판들이 한 명도 가지는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가 끝나고 나서 진 팀에서는 심판에 대한 그 책임을 묻는다는 그런 유의 지금 핑계를 댔는데요. 네. 이 중요한 자리에서는 예를 들어 심판위원장이라고 그러면 교육비라든가 그렇지만 신임 심판을 영입하는 데 있어서 그 사회적인 어떤 평판에 의한 이런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예산상으로 말이죠. 다른 국가대표팀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여서라도 심판에 대한 교육에 대한 것을 늘려달라고 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문진희 위원장은 어제 청문회에 나왔던 것은요. 회장 선거 때 불법 선거했다는 그죠? 예. 방송사에 이미 보도됐던 의혹 부정적인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당사자가 말이죠. 국회의원들 앞에서 손에 주머니를 넣고 말이죠. 정말로 저도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어제 청문회를 보다가 고개를 떨구고 말았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저런 태도 때문에 정몽규 전 회장이 물러났다고 해도 축구협회 대대적인 개혁 필요해 보인다. 이런 댓글들이 참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런데 논란은 증인과 참고인만 일으킨 게 아닙니다. 일부 의원들의 질의 수준을 놓고도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아들 1998년생이고 2000년생이죠? 네, 군대 다녀왔습니까? 안 다녀왔습니다. BTS 가장 큰 황금기라 할 수 있는 그 시기에도 병역의 의무를 마쳤어요. 자제분들에게 병역 의무를 마치게 할
보냐 생각 있습니까? 본인의 선택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말로 실망하는 겁니다. 홍명보 감독에게. 겉과 속이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지금 아시아의 호랑이, 대한민국 축구가 지금 아시아의 종이 호랑이로 조롱받고 비웃음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AFC 규정이 지금 KFC가 따라야 될 강제 규정입니까? 오히려 피파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더 상급 단체인. 무슨 거짓말하고 있어요? AFC에서 그걸 강요했어요? 뭐 AFC에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강제 조항이냐고요. KFC가 따라야 될. 축구 팬들은 손흥민 선수, 이재성 선수가 남아공전에 조기 출전 못한 것이 패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틀렸어요? 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졌어요, 그럼? 왜 졌어요? 왜 그렇게 졸전을 벌이고 왜 졌어요? 저희도 뭐 분석을 하고 왜 문제점을 졌냐고요, 그러면. 축구 팬들이 틀렸다. 네. 이번 월드컵 그리고 축구협회 그동안의 고질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는데 홍명보 전 감독 아들들의 병역이 갑자기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이름을 틀리던데 손흥민, 김민재 얘기를 하다가 이강인 선수를 이강재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KFC가 아니라 축구협회는 KFA입니다. 박찬원 교수님, 의원들 질의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뭐 어제 사실은 청문회를 좀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몰랐던 부분들도 새롭게 많이 안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뿐만 아니라 축구계의 카르텔 그리고 짬짬이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날카로운 질의를 하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 특히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들, 아니 사실 우리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축구의 32강 진출을 못한 것들은 출발점이었지만 네. 그것을 국회에서 따져 물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에 왜 우리 축구 대표팀이 최선의 퍼포먼스를 내지 못했는지 그 못한 원인이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축구 행정, 대한민국 축구 행정의 불투명함 그리고 그들의 카르텔, 그들의 짬짬이가 축구 영역 구석구석 달아가 있었다. 대표 감독 선임부터 시작해서 앞서 얘기했던 왜 한 명도 국제 심판을 갖다가 월드컵에 보내지 못했는지, 그리고 뭐 국내에서의 그런 그 소위 왜 행정이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그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좀 밝혀내고 이런 일들이 재발 방지가 안 되게끔 하자라는 게 청문회의 취지 아닙니까? 네. 그런데 거기서 뭐 감독 아들의 병역 문제가 도대체 왜 나올까? 그리고 선수들이 잘했냐 못했냐, 또 왜 졌냐, 이런 정말 일반 국민들도 질문하라 그러면 안 할 질문들을 예. 정말 상식 이하의 질문을 하시는 국회의원들이 몇 분 계셨기 때문에 도매금으로 어제 청문회가 정말로 국회의원들 수준 낮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예. 굉장히 씁쓸했다. 다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좀 묻혀가신 그걸 국회 청문회의 그런 격을 몇 분이 이렇게 떨어뜨리시다 보니 네. 국회가 좀 욕먹는 거 아닌가 좀 아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제 최민희 의원이 왜 졌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놓고 나와서는 안 될 최악의 질문이었다, 이런 축구 팬들의 반응들이 있던데요. 최민희 의원은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빌드업 차원에서 다른 걸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묻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예열을 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김성태 의원님, 예. 빌드업 차원이었다는 해명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런 뭐 그런 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국회의원들이 저런 청문회 가면은 사전에 이제 축구협회 제도 개선을 위한 어떤 대안 제시를 위한 그런 충분한 준비라든지, 안 그러면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그런 어떤 준비라든지, 그리고 이제 감독들의 자질과 역량, 능력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못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최고위원 지금 선거에 나갔으면서 청문회 저 준비 제대로 할 시간 없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통 저기서 이제 뭐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보좌진들이 준비한 질의 자료집 가지고 또 그것만 보고 하기는 좀 뭐 하니까 나름 현장에서 순발력을 발휘해가지고 질의를 한 건데,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애들 데리고 1차원적인 질문을 하면서 왜 졌냐 자꾸 이러면은 이거는 상당히 저 청문회,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한 그런 청문회 준비를 제대로 한 언어로 평가하기는 어렵죠. 네. 근데 뭐 최민희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도 대체로 그렇습니다. 이 보면은 준비한 의원과 준비하지 않은 의원들은
그 결과가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준비하지 않은 의원들의 결과가 바로 저런 거고 무슨 빌드업을 위해서 저런 질문을 하는 거니까 7분밖에 되지 않는 그 질의 시간을 바로 본 질의를 위해서 그러게요. 바로 해야 되는 본론으로 거죠. 들어가야 될 텐데. 문제 제기하고 바로 제도 개선 대안 제시하고 이렇게 해도 시간이 7분 모자라요. 네. 청문회에서 나왔던 황당한 얘기들 한번 만나봤고요. 이어지는 다음 순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